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친윤을 자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자기의 페이스북에 딱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제목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리 책임자로서 몇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정진석 위원장이 이 글을 올리고 가장 비중 있게 쓴 대목이 뭐냐면 친윤, 반윤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말자, 금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이 장제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장제원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그만둔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 또 그 이후에도 연속으로 계속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장제원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의 진박감별사가 되려고 하는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보기가 싫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뭔 일이 될까 말까 한데 자기들끼리 무슨 또 이제 친윤이니 반윤이니 진윤이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016년에 친박을 넘어서 진박을 감별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설쳐가지고 그때 그 총선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또 반발해가지고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누구는 어디 내려가고 막 어땠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표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 당 지지율을 올려도 모자랄 판에 그 당 지지율을 올리고 이 당이 합심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도와줘서 어떤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끼리 뭘 해놓은 게 있다고 이렇게 싸우느냐. 이게 너무 꼴보기 싫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말이 요청이지 만약에 이런 말을 썼다가는 앞으로는 어떤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파의 연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YS 김대중 전 대통령 DJ의 가신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이 두 그룹을 갖다가 언급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이 상도동계나 동교동계는 보수 대신에 감옥에 가고 집 팔고 논 팔아서 보수의 정치 자금을 지원하고 물론 자기들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한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김대중 이제 제가 듣는 건 이제 김대중 그 전 대통령 그 얘기인데 하여튼 이 가신 그룹이라는 거는 온갖 불법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저지르고 또는 자기의 보스가 했던 것도 다 뒤집어 쓰고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어떤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스팔트에서 함께 나뒹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정치적 개파는 거기까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개파란 뭐냐면 정치적 공동체다. 그 정치적 공동체의 공동체 의식 또는 동지 의식은 어떻게 형성됐느냐? 산전수전을 함께 치르면서 형성됐다. 거기에 바로 필수적인 게 공동체 의식이고 그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만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또 상도동계나 동교동계 이런 카르텔 같은 그런 집단이 뭔가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 정치적 카르텔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몰려다니는 게 자기들 어떤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몰려다니는 게 뭐가 보기 좋겠습니까? 국정을 담당하겠다 또는 어떤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카르텔을 형성하는 게 어느 분야에서든 카르텔 형성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어떤 집단의 독점적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그 행태, 그거야말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행태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최소한 그들이 자기들 수장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개인적인 고난도 감수한 그 자세만큼은 인정을 해줄 만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 이 상김시대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개파 구성원들의 행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건 개파가 아니다. 이건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인정하는 나의 최측근은 정진상, 김용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검찰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성남 FC 문제로 이렇게 했더니 정진상이 했다는 건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즘 사회에 요즘 정치 사회 뭐 이런 거에 세태다 그겁니다.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될 때는 서로 이익이 있을 때는 달면 삼키고 그다음에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더 이상 저쪽에서 뜯어먹을 게 없을 때는 쓰면 뱉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공동체고 그게 무슨 동지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뭐 거의 조폭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친윤을 자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게 과연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거는 제 정치 성향을 떠나서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국정 수행을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 이게 바로 공통 목표 아닙니까? 근데 그 국정 수행 갖다가 방해하고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동력을 갖다 깎아먹는 짓들을 하는 그걸 갖다가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윤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지금껏 친윤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언행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깎이고 국정수행 동력을 상실하고 그나마 지금 겨우 기사 회생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바랐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고 적폐를 청산하고 범죄 집단을 소탕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이런 바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실현하는데 그 바람을 실현하는 동력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이 친민 그룹이라고 하는 자들이 깎아먹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한때 친민 좌장이라고 불릴 때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2026년 3월 16일 김호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압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뭐였습니까?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하다가 권력의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압박에 결국엔 검찰총장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검찰의 독립성 보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 배경, 윤석열 정부의 출범 배경이 바로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한테 자진 사퇴를 하라?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뭐냐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게 권성동 의원의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왜 자초하냐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발언을 아주 스스럼 없이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했다 그겁니다. 2022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를 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석수가 부족해서 뭐 역부족이었다, 중과부족이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겠지만 여대 야소도 아니지 더불어민주당과 그 우당 비슷한 정당들이 다 합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편을 먹고 있었고 자유한국당만 일종의 왕따처럼 그렇게 있을 때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단식투쟁했습니까? 드루킹 특검 법안 통과시키려고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들겨 맞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김성태 전 의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어떤 전투력, 투쟁 정신 이런 것들을 보여가면서 결국에는 드루킹 특검법을 갖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렇게 싸울 줄 아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대체 뭔 기준으로 공천을 해가지고 저거 국회의원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뭔 공무원들보다도 더 못 싸우는 사람들 같은데 어쨌든 저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권성동 의원인데 이 권성동 의원이 이런 식으로 했다 그겁니다. 또 뭐라 그랬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다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뭡니까?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 중에 가장 많이 뽑는 게 9급이지만 그 9급이 되려고 뭐 그 사람의 능력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다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공부해서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7급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 됐더라. 내가 다 미안하다. 이런 어떤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이 바로 친윤 핵심이다. 친윤 좌장이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권성동 의원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권성동 의원이 이런 식의 행태를 보였고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그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에 나가려고 했는데 지지율이 나와야 뭐 계속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는 친윤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지지율이 한 2%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에?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제 전면에 나서가지고 나 친윤이요 하면서 이제 반윤이 어때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많게는 국회의원을 4번 했고 적게 했어도 2번씩 했던 그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한테 그 어떤 인상을 남긴 바가 있습니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대체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글쎄, 진짜 꼽기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과정을 도왔고 대선에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윤을 자처하고 지금 현재 실세 행세를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야 1년 남짓? 이렇게 대통령 옆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겨우 고작 그거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나 친윤 핵심이요 실세요 이런 행세를 하는 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대변화, 공정과 상식에 맞는 대한민국의 대변화, 대한민국의 재도약 이런 거를 국정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를 이루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들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윤 인사가 없습니다. 뭐 지금 뭐 김기현 의원이 있다고 하지만 김기현 의원은 사실상 만들어진 친윤이고 애초부터 나 친윤이요 했던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국민들은커녕 당원들한테도 그 사람은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실세요 하면서 당을 갖다가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고 이 정권을 갖다가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들의 지금 이 보이는 언행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윤석열표 국정개혁에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들을 친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마저 듭니다. 왜냐? 입으로는 다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뭐 다 희생해야 된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희생하는 모습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자중하는 모습 봤습니까? 제발 자중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국회 그 공개 속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나는 문자 메시지를 왜 갑자기 뜬금없이 꺼내가지고 언론에 포착돼가지고 말이야 불필요한 논란을 또 일으키게 하고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무적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이런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최대한 뒤로 빠지고 자중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나 친윤이고 너는 반윤 이런 식의 설사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한 거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 나경원 의원이 분명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공직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거는 아주 우리 국가의 막대한 막중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 과제를 맡은 정부의 공직자가 그 공직에 어떤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꾸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공직과 관련된 그걸 갖다가 자기의 어떤 뭐랄까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인지도, 이미지를 만드는 데 활용하는 거, 그런 의심을 받는 거, 그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 다음에 그 막중한 자리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나경원 옹호한다고 그 사실상 형식적인 자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형식적인 자리로 하면 안 맡았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맡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게 바로 공직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이게 아닙니다. 예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 돈, 그 조직 운영하는 돈, 다 누구 돈입니까?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거를 맡아서 일을 하면 책임을 져야지. 그게 바로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맡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띡! 그만두고. 이게 뭡니까? 어쨌든 이런 걸 비판한 건 국민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만 이거를 왜 꼭 장제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또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비판을 하면 되지 왜 거기에 반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 화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합심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나 친윤 넌 반윤 이런 어떤 이분법적 그런 구도를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서 마치 자기가 친윤의 핵심이라는 걸 자처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과연 친윤인가? 친윤을 자처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언행은 반윤과 같은 거 아닌가? 아니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어떤 논란을 계속 일으켰을 때 지지율 하락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반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깎고 자기 인지도를 올려서 자기가
뭔가 대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는 사람들인데 그 결과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친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반윤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나 대체 다른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는 세력들이 당에 많이 있어야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지원하는 행태가 너무 국민적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국내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는 세력들이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이 네 사람밖에 없습니까?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당의 대통령이 공격을 받고 자기 당의 대통령을 갖다가 자당 구성원들이 의도적으로 역선택, 뭐 대중적 인기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비하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비판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자그마치 국내임의 국회의원이 115명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그 4인방 그 사람들 빼놓고 대체 그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매진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누가 있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권성동, 장제원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왜냐? 권성동, 장제원 이런 사람들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도 이게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행동을 자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덮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지 자기가 앞에 나서서 이 말 저 말 다 하고 나 친윤 너 반인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절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 국내힘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다 그겁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당대표 선거해도 그 사람이고 안 그렇습니까? 대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상황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턱 맞았지 않습니까? 쓰러졌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김성태 전 의원 당시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처럼 싸울 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막 합의만 하고 중재안에 그냥 웃으면서 악수나 하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자처한 사람들이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현실적인 이런 문제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자기들은 뒤로 빠지고 자기들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뒤에서 이렇게 도우면서 해야지 왜 나서냐 그겁니다. 나서면 나설수록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절대 도움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서면 나설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 지지율이 떨어지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 동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들이 정작 바라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